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이재현입니다. 2차 자료로 오대혁 교수님께서 연구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 열의에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2차 자료로 중소기업 자료를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고요. 저는 감히 그 도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설문조사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앞서 이제 그 최서영 학생이 발표했던 연구 프로젝트와 이제 연관돼서 아까 이제 양용수 교수님께서 왜 성과는 안 받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뒷부분 연구가 이제 유효 연구가 되고요.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떤 전략적 지향성이 수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재무적 성과를 좀 요청을 드려서 응답해 왔더니 재무적 성과는 상당수가 또 미스팅으로 응답을 안 해주셔서 비재무적 성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구성은 서론부터 논란과 시사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계속 이제 특별 세션으로 발표를 하고 이 세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중요성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중소기업들도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중소기업들의 어떤 열악한 상황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업체 수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이라든지 경제의 기여도로 보면 굉장히 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그 영향력이 좀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죠. 전남 지역 같은 경우도 광주도 마찬가지겠지만 테크노파크나 전남도, 광주시 이런 어떤 정부 지자체라든지 중소기업들 지원 체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돼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어떤 국제화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출 성과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이제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행 요인들을 굉장히 좀 많이 규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파트너십이라든지 수출 지원 제도의 어떤 수혜 정도 이런 것들이 수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더라. 아니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어떤 기술 역량들이 수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러한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진행되어져 왔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의 연구들은 중소기업들의 어떤 지향성으로서 전략적 지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전략적 지향성이 수출 성과나 어떤 동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은아리, 전지의 일과 임영웅 교수님 같은 경우 이런 전략적 지향성의 관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저희도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까 아젠의 계획된 행동이론 말씀드렸는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또 행동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행동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수출 지향성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측면들이 수출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지향성, 그리고 기업 간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계 지향성, 이 세 가지를 전략적 지향성의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상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적 성과도 좀 규명을 하고 싶었는데요. 좀 응답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수집을 하지 못했고요. 비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수출 지향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연구와 다른 지향성에 비해서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출 지향적인 기업일수록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강조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수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결국 해외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장 정보를 획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혁신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의지가 높아지고 결국 비재무적인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에서 이제 많이 좀 별도의 연구로서는 많이 좀 그 관심을 받아왔던 그런 측면이었는데요. 어떤 전략적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이 관계 지향성을 기존의 선행 연구에 더해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지향성의 테두리 안으로 이제 고려를 했는데요. 결국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기업 간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얻을 수 있는 이점들, 관계적 자산을 활용하려는 성향들이 높은 기업이 결국 성과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각각의 FDA 활용지원센터에서 상가업체 리스트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총 76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고, 총 206부의 응답을 받아 실전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프로세싱 책자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좀 검증을 해봤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회계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모형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수출 지향성과 혁신 지향성, 관계 지향성이 모두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이 됐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전략적 지향성, 보통 선행 연구들은 어떤 그 고객 지향성과 기술 지향성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주로 이제 언급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자본의 관점으로 관계 지향성을 같이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무적인 자료에 대한 어떤 그 수집의 한계성, 그래서 이제 2차 자료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1차 자료로 설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역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물론 통계적으로 이제 커먼 메서드 바이어스를 체크하기 위한 노력들도 했지만 그런 어떤 우려가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게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출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지향성으로만 이제 좀 고려를 했다라는 점 역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실 때 7점 척도를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저는 제가 석박사 과정 때 7점 척도를 많이 해와서 제가 보는 거 7점 척도로 하면은 그 신뢰도하고 요인 분석이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쁘게 나왔는지.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을 혹시 좀 분류를 하신다면, 네. 지금 이게 뭐 식료품에다가 의료, IT 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고객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객이 다르니까 혹시 네. 이것 좀 분리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럼 결과 보니까 기업 규모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기업 규모가? 네. 이 기업 규모가 변수가 어떤 거죠? 그 기업 규모 상시 정보원수의 상시 정보. 모부 취향 같은데요. 그 오전에도 제가 이제 특별 세션에서 그러니까 토론을 좀 했었는데, 비하인드 얘기를 좀 하면 전남, 광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이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나고, 좀 수출 성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게 참 특이해가지고 이번에 기업 규모가 이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수출 경험이 많은 기업도 글로벌화 수준이 굉장히 좀 5단계로 측정했을 때 2단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수출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광주 전남 지역 특히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통제 변수를 혹시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이 경로 분석으로 또 해보시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실 것 같고요. 네. 경쟁력이 취약한 이 중소기업한테 이 전략적 지향성은 중요한 요인인데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